예. 이현주 전 의원께서 새날 나온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네. 빨리 들어오시네요. 오 셀럽. 아, 그래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한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인터뷰를 하면 어떻겠냐 오. 하니까 95%가 찬성을 해서 아, 바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모셨네요.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저한테 특별하냐면은 엄청 욕을 했거든. 정말 이현주 욕을 내가 봤을 때 오래 사시겠어요. 아니, 여기만 그런가요? 진짜 많이 먹었죠. 다 그랬지, 욕을. 다 그랬지, 다 그랬지. 어.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에 네. 5점을 남겼던 사람들이 다시 제정신 돌아오면 무섭게 변하는 좀 있어갖고 저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떤 그 미워했던 대상을 한편으로 만났을 때 느끼는 저거 나름대로의 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적으로는 미워할 때는 몰랐던 사이였고 네.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우리 편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온갖 애정을 다해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주 전 의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때 S51 상무 일대 영입이 맞아요. 되셨고 네. 쉽게 표현하면 인재 영입 케이스예요. 그렇죠. 인재 영입 네, 케이스고 그랬죠.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영입한 그랬었죠. 케이스에 가까웠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고 네.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그 민주당 탈당하고 이제 안철수 뭐 따라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네. 욕을 더 드셨고 네. 현재 변호사 직책은 갖고 있지만 뭐 변호 일은 거의 안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자 일단 그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새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날을 가끔씩 한 번씩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은 멀게 느껴졌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와서 제가 인터뷰도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제가 기자회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좀 이렇게 멋쩍은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실은 가장 큰 거는 저 그냥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하면 특히 공중파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하죠. 정치적인 얘기. 근데 내심 가장 큰 거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졌어요. 달리 보면 성숙해지신 거고 왜 있잖아요.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 먹는 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동글동글해지는 게 있어요. 맞아. 동글동글해지는 거. 네, 이것저것 막 많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결론적으로 야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더라 이런 결론 내렸는데 이거 그래도 차마 뭐 돌아가긴 그렇잖아. 내가 한 일이 있고 또 이때까지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이랬는데 마침 또 사실 굉장히 좀 됐죠. 한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몇 분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오지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막 이랬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복당을 하셨고요. 그냥 네. 복당 바로 하신 게 아니라 네. 망설이는 과정이 또 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복당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소문이 먼저 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게 복당을 하셨고 근데 그 망설이는 기간 동안에 망설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께서 전화 주시고 나서 심사숙고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은 이제 바로 또 덥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심사숙고하고 한 며칠 있다가
복당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또 좀 걱정도 되고 좀 소심해진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피해가 갈까봐 예.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막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무리해서 이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당이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뭐 또 천천히 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멈칫하고 있었죠. 멈칫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왜 이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란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그러셨잖아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설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처음에 딱 생각했던 대로 해야지. 여기서 무슨 너무 많은 걸 머리를 돌리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뭐 이건 이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정을 못 한다. 그러면서 예, 부딪히고 또 극복할 거는 또 들어가서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설 연휴 때 고민해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의 폭정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손잡고 맞서 싸우자 하는 건데 거기에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그간 해온 일이 있어서 예전에 그 우리가 싫어했던 것보다 윤석열과 맞서 싸운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표현하면 상세를 하셨어. 그런데 이현주가 민주당에 돌아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지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네네네.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 제가 보면 이렇게 변신을 잘해요. 그렇게 변신을 탁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자신들이 또다시 이제 사과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 사실 사과도 안 했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도 가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봤는데 앞으로 3년간 이것보다 더 강한 강도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앞에 있었던 2년보다. 왜냐하면 이제는 권력기관 장악과 언론 장악 이런 게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뭔가라도 보태야지. 이거 그냥 밖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제가 뭐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나. 나중에 후회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의원 복당 의결을 했고요. 네. 뭐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 그때도 복당하고 만나셨잖아요. 네네네네. 표정이 이재명 대표 표정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편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든든함. 왜냐하면 의원님의 스피커가 커요. 네. 그러니까 큰 스피커 하나 옆에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현주 전원 들어오셔갖고 뭐 하냐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사과하셨다는데 저는 방점을 찍었어요. 그 저번에도 한번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사과를 전제로 이현주 복당 투표를 붙였더니 85%가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과한 지점에 이런 표현도 있죠. 7년 전에 탈당 생각이 짧았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저도 반성하겠다 하셨고요. 그때 나는 보통 정치인들이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자기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맞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세월 동안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느끼는 어떤 감정 속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배신의 드라마 같은 건데 지지해준 지지자들 배신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사과 다시 한번 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 하여튼 그 이번에 제가 또 복당하면서 과거에 또 저를 지지했다가 또 막 원망도 했다가 다시 복당하면서 그렇게 막 환영하고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사실 좀 뭉클했어요.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 보니까 정치가 사람이 하는 거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제가 한 7년 정도 밖에서 막 온갖 산전수전 겪는 과정에서 그런 뭉클한 걸 별로 못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집에 돌아온 것 같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셀 줄 알았는데 음. 거의 절대 다수가 이현주 환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꼭 되게 그런 건너먹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그냥 밖에 있다가 제3자였다가 그러니까 탈당한 적이 없고 제3자였다가 그냥 영입이 된 사람 같았으면 환영을 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스토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온갖 이제 산전수전 그러면서 인간적인 연민과 그다음 애증 이런 게 막 복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저 지지하셨던 몇몇 분들도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제가 밖에서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저 왜 나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런데 차마 전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우리가 정치라는 거니까 동지적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있었구나. 저도 이렇게 좀 짠해지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느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갈수록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그때 이게 울컥한 거예요. 울컥 말하자면 울컥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리즈 시절의 이현주는 거침없는 사람이었고요. 네, 맞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요. 거침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침없이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은 아줌마 됐어요. 집안의 이제. 원수 지금 화해하는 장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민주당 당원지도 오래됐고 네.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꼭 그렇게 내 생각을 꼭 그렇게 표현했었어야 됐나?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더라도 그냥 토론하면 되는데 원수처럼 막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윤석열 상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저는 항상 이런 건 있어요. 저는 항상 센 사람한테는 조금 가혹해요. 그 이야기 딱 들어보려고 했어요. 네. 왜 윤석열 싫어하는지는 내가 너무 공감했거든요, 전에.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하나만 더 건드리고 다른 얘기를 볼게요. 철새. 철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철새. 근데 주로 추운 곳으로. 이게 답 준비했군요. 아니요, 그냥 추운 곳으로 가는 게 뭔 철새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추운 곳으로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이게 좀 남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방골기질. 네. 그런데 그 방골기질이 그냥 일반적인 제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방골기질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제 이렇게 환경이나 이력을 보면 약간 기득권에 가까운데, 그죠? 기업체 임원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제가 그 IMF 때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제가 응어리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겉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반골 기질이 기득권에 대한 반감 내지는 저항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의 좌우 진보 보수 꼭 이런 것보다는 가장 큰 차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득권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네. 기득권에 대한 태도가 저기는 어마어마하더라. 네. 뭐 그런 굉장히 이제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인. 그러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그걸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을 그냥 무조건 그쪽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쭉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지층이. 그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도 분명히 자본가도 있고 또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제는 민주당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수권 정당이 되면서 제도권에 기득권적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지층에.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제가 민주당 지지층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게 그게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요. 윤석열 지지하고 선거운동 끝나고 내가 내 목소리 안 내고 있으면은 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 가만히 있었으면 네, 받았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한동훈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는 아니더라. 민주당 겪어보고 국민의힘 겪어보니까 민주당이 혼났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 썼잖아요. 선한 의지. 네. 정치를 하는 동기. 그 지점을 전 높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권력의 양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는 하고 있었지만 기득권에 대한 방골기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윤석열 대선 때 몇 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비판했던 거잖아요. 대선 경선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이따가 물어보고 일단 어쨌든 간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 것 중에 그런 메시지가 좋았어요. 제1야당이 아니면 누가 정권 폭주를 멈추겠냐.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주당한테 힘을 보태지 않으면 거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제 주변에도 무당파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또는 견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민주당 예전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지지를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멀게 느껴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정말 이상한 정당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덩치도 커요. 그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저 정당을 누가 이길 수 있나? 누가 심판할 수 있나? 삼지대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삼지대 이상하게 막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삼정당은 대한민국에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러면 이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가지고 정권 복주 멈추자. 제1야당 그러니까 힘 있는 야당이잖아요. 이 힘 있는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더 변화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렇게 그 대안으로서 좀 더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으면 차라리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특별한 기질 때문에 네. 아마 이쪽 저쪽에서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네. 것 같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또 그렇게 생각. 저는 그런 표현도 들었거든요. 이현주 또 배신할 거다.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네네네.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네. 양지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네. 양지 쫓아다니는 철새인 거고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내 편이든 아닌데 그냥 이거 잘못됐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비판 받으면서 욕먹고 이랬던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래요? 예를 들면요. 이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공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론에서. 그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물론 시끄러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안에서 다 겪으면서 국민의힘은요. 내가 공천에서 억울한 걸 겪어도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그런 거 상상이 안 가요. 그거 가지고 떠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쎄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누구 하나 내가 억울해도 옆에서 막 떠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은 어쨌든 그것이 뭐 통하든 안 통하든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막 떠들 수도 있고 그 떠들면 어쨌든 싫지만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서 뭐 대화를 하는 척이라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밑에 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서주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되게 싫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제 얘기는 모습들이.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 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리버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민주당의 문제는 아직까지 그것이 세련되게 정비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과도기니까. 이것이 이제 이 갈등이 잘 조정되고 잘 결론이 나고 이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성숙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싸울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류와 비주류가 6대 4든 7대 3이든 이렇게 가다가 권력이 교체가 되고 큰 대선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주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6대 4가 4대 6이 다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떠냐면요. 100이요. 빵이 돼요. 그래요? 야, 없어져요. 사라져요. 진짜 성찰을 많이 하셨구나. 네. 아니 저 그걸 다 봤잖아요. 내가 겪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징계. 근데 그 징계를 제가 그냥 그것도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 근데 그 징계를 하면 그동안 나를 지지하고 같이 했던 소위 보수층이라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 정권이라서.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 이 시대에 이런 정치가 존재해서 되나?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문화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저는 민주당하고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하고 예. 이것들이 이제 이 리버럴 정당으로서 잘 이렇게 정착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진행돼서 아니 보세요. 반윤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뭐. 네, 없어요. 그냥 알아서 안 나가요. 알아서. 근데 이런 게 또 그런 지점이 나중에 윤석열이 이제 망하는 그거죠. 각으로 갈 때는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 만약에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또 돌아서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오니까 저는 거기서도 굉장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저는 민주당 스타일에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거기서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게 그런 기질이 다 남아 있었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갑자기 온다. 그냥 들어와서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막 했더니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런.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말 싫었겠다 진짜. 숨이 막히는 거죠. 이혼주라고 하는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싫었겠다. 그 이것들이 숨이 지금 막히는 거죠. 이상하죠. 아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이해하게 되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잠깐만요. 사이다 이재명 몇 번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더라. 좀 놀랐다.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갖고 보면 그때서야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보는 거랑 이번에 또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저는 성남시장 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요. 네. 의원님하고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해 볼게요. 더 듣고 싶은데 네. 워낙 셀럽이 돼갖고 인터뷰 30분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네. 자, 끄덕끄덕 잼잼님. 나가봤더니 아니네. 돌아오신 이현주님. 열심히 싸워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화이팅 하셨고요. 민사랑님. 수박 한 트럭보다 이제 이현주 한 명이 더 났습니다. 이현주님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체리 하나님. 새날 방송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이현주 의원님. 민주당 복당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흑수저님. 이현주 의원님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 지금 모습처럼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잔다르크 같은 모습으로 싸워주세요 하셨고요. 랑맨TV님. 이재명 대표님의 뜻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복당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빛이 나도록 투쟁해 주십시오.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인 이현주 하셨고요. 개병님. 동지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재 검찰 정권 장악 퇴장하셨고요. 분노의 똥침님. 이현주 의원님 환영. 겁나게 환영합니다. 그 똑똑하신 능력으로 이재명 대표께 꼭 힘 주십시오 하셨고요. 멋지님. 이현주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전 무도한 윤석열 정권 박살내주세요. 새날 화이팅. 이현주 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김병심님 감사하고요. 이상완님. 이현주 전 의원 복당 환영의 소박한 마음. 고향 부산에서 이 민주당 의원 한석 추가해 주삼 하셨고요. 지금 실시간 15,000명 보고 계십니다. 자, 전에 이현주 전 의원께서 윤석열에 대해서 아까 그 채팅 메시지도 나왔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윤석열 폭정에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명, 20명 몫을 했다고 하는 거 잠깐만 샘플로 한번 볼게요. 이현주, 한동훈은 낙하산 비대위원장, 연설에 영문 없다. 이현주 폭발,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큰소리, 공정과 상식 어디 갔냐. 그 다음 한동훈은 윤석열의 장세동, 완전 검찰당이 됐대. 야, 국민의힘 있을 때 메시지 낸 것들이에요, 저게. 이현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하세요. 아니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꼬붕 가고 저 꼬붕 올뿐 쇼 그만해라. 직격한 이현주.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런 표현들을 해주면서 왜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구속장 청구됐을 때 네. 40명이나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폭정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최소 몇십 명은 있었단 말이에요.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밖에서도 대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별로 좀 너무 점잖으신 건지 너무 조용한 건지 왜 그러냐. 응?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 막 어떤 액션을 막 과격하게 취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좀 이렇게 여러 또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럼 실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꼼꼼하게 짚어보면 금융 쪽도 그렇고 이 관치를 얼마나 하고 있어. 이거 완전히 5공화국대로 돌아간 셈인데 이런 것들을 왜 막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카이스트 가서 그 졸업생 그 부모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왜냐하면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 다 비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졸업생 부모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나중에 한 명씩 들여보냈대요. 아이고. 그 누구를 위해서 졸업식을 하냐 이거죠. 그 우리나라가 그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졸업식도 졸업생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처럼 전락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잘 또박또박 날카롭게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막말 막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딱 핵심을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조용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지금도 좀 안 돼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더 환영받는 거고요. 그 당을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권 건드리는 거는. 네, 사람들이 괜찮냐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선거 캠프 같은 데서 윤석열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싫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캠프도 캠프지만 사실 이제 그분이 그 경선 전에 사실 홍준표보다 더 먼저 저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와. 네. 왜냐면 그때는 그냥 검사였잖아요, 검사. 네. 그리고 전 법조인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한다고 하고 나서 캠프 구성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되게 초기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자 이러셨거든요. 그 저녁을 먹는데 굉장히 일방적이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밥을 먹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일방적이시더라고요. 공감력이 없죠. 네, 달리거나. 혼자 막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 술도 상대가 먹을 때 같이 막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예의상 혼자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잘. 그런데 혼자서 진짜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또 어떨 때 되게 진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걱정을 해서 대통령을 나오고 싶어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끌어갈 그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가 궁금하고 내가 그것을 도왔을 때 나중에 내가 역사의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정치인인데 내가 무슨 뭐 일자리 필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미 있는 도움을 줘야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걸 궁금해했어요. 이분이 비전이 뭐고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고 대한민국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갔는데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요? 그냥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캠프에서 봤는데 밥은 열심히 먹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안 됐고 네.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약간 좀 건들먹거리는 게 굉장히 싫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사람 원천적으로 싫어한다면서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그냥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검사장님들 많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검찰 안에서 잘 나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점잖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냥 지적이고. 그래서 얘기 딱 하면 법뿐만이 아니라 철학적 얘기도 잘 하시고 이런 분도 많으신데 그분은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거네. 왜 최근에 무슨 행사에서 있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게 품이 없는 거 있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거들먹거리는 거.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건데 콘텐츠로 들어가 봤던 문제가 있었던 거. 콘텐츠가 없었죠. 아예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분이 민주당에서 사실 저는 이제 적폐청산 할 때부터 약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냥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다음 처벌할 거 하고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검사라고 하면 조금 냉철하고 약간 지적이고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현실에. 있죠. 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거랑 거리가 멀고 그러더니 또 우리 당 그때 이제 우리 당이죠. 근데 국민의힘으로 와서는 대통령 한다고 하는데 나라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저분이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지? 제가 그 질문을 계속 했어요. 사실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나오시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 왔다. 그 답을 끝까지 못 듣고 갔어요. 저는 밥만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승복이 안 되면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근데 경선 캠프에 홍준표 캠프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저 경쟁자를 좀 도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가능성도 좀 있었고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그분이 또 기득권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기득권 없는 그러네요. 사람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보수도 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야 그때 연판장 돌리고 난리치면서 강요하더라고요. 지지를 강요하더라고요. 연판장을 돌리면서. 그 당이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아니 당협위원장 명단이 쫙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그 나경원 주저앉힐 때 초선들이 했던 거 그런 그거죠. 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리버럴이잖아요. 그런 걸 엄청 싫어해요.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네, 본능적으로 짜증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했냐면 박민식. 그 보훈처장 했던 네, 사람.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걸 좀 총대 메고 해달래요. 지지 선언하는 거를 윤석열. 응? 그래서 제가 그 연판장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 그걸 하면 앞장서서 하면 나한테 뭔가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게 내가 말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나한테 강요를 하면 내가 여기다 사인을 안 하면 찍히는 거고 사인을 해도 부끄러운 거고 이런 걸 사람들한테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박민식 의원이 전화 끊으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 다음 일정을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새날이 오랫동안 잡아놓으면은 네. 제가 욕을 먹어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총선 출마. 지지자분들은 이현주가 어디 나가서 제대로 싸우고 금배지 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한번 예상해 보세요. 당에 맡긴다고 하실 것 같고.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며칠 전에. 네. 뭐 그 상황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럼요. 일단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략적 판단을 당이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상의를 하면서 결정해야지. 뭐 제가 막 이거 저거 제가 또 이 당 내부의 사정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야, 마치요. 의원님하고 저 이렇게 만난 자리가 화해식 같았어요. 화해식.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 민주당의 이제 아주 초고관여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꼴보기 싫고 엄청 싫었던 사람들을 야, 이 총선 때가 되니까 다시 만나 화해하는 느낌이 되게 묘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한테 가졌던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지지자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당시에는. 네, 그렇죠. 성남시장 이런 거였던 거고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을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밤에 자면서 야, 내가 이현주 의원 인터뷰한 날이 오네. 그런 생각 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어쨌든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알았다면 되게 꼴보기 싫었을 방송이었을 거예요. 저 막 욕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일정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새날 식구들한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입당과 다른 개념이고요. 새날 식구들한테 이제 새날 가족 되신 기념으로 짧게 코멘트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진짜 와서 인터뷰 해보니까 가족이 진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단 가깝게는 총선, 그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제1야당이 윤석열 정권 폭주를 멈출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좀 돼야 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봤는데 무당파였다가 민주당 지지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제가 그 입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민주당 지지하자. 여기까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를 밖에 나가더라도 계속 낼 거고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정권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새날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 아,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하고요. 자리를 네, 만들어 환영하고요. 주셔서.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일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